시 복용은 피하는 게 좋다. 쓴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 바로 우유나 주스의 약을 먹는 것. 하지만 장용재, 이러시면 절대 안 되죠. 네, 장용재는 산성인 위에서 녹지 않도록 만들어진 약재입니다. 그런데 우유를 우리가 먹게 되면 이 산성인 위산이 우유에 중화가 돼서 알칼리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용재가 위 속에서 이게 장 속인 줄 알고 녹게 됩니다. 그런 으로 인해서 장용재를 먹었을 때 장에서 작용을 하지 못하고 위에서 그냥 녹아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약효를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우유의 산도를 측정해보면 알칼리성인 pH 6.7, 이것이 pH 2.0의 강산성인 위액과 섞이면 위가 중화돼 장용재가 녹게 되는 것. 자, 오늘의 엔젤 실험실. 장용재 변비약을 우유와 물에 각각 넣고 그 변화를 살펴보자. 우선 위와 똑같은 산도의 인공위액을 비커에 붓고 인공위액에 물과 우유를 각각 섞는다. 그리고 장용재를 위액과 섞은 물과 우유에 넣는다. 마지막으로 위 속의 온도와 같은 37도씨를 유지하며 위가 움직이는 것처럼 위아래로 흔든다. 이것은 물과 장용재가 들어간 위의 상태, 그리고 이것은 우유와 장용재가 들어간 위의 상태. 과연 어떤 차이를 보일까? 실험 시작 4시간 후. 우선 물이 섞인 위액에서 꺼낸 장용재는 하나도 녹지 않은 채 장까지 내려갈 수 있게 모양 유지. 그런데 우유를 섞은 위액에서 꺼낸 장용재는 장까지 내려가기도 전에 이미 반쯤 녹아버렸다. 거의 다 녹았네요. 장용재를 먹을 때 우유나 알칼리성 음료는 피하세요. 장용재라고 쓰인 약은 반드시 물과 함께입니다. 장용재에 관한 또 다른 주의사항. 장용재 절대 쪼개 먹지 마세요. 너무 커서 쪼개 먹는 분들 많은데. 장용재를 쪼개 먹지 말아야 할 이유, 실험을 통해 알아보자. 이번에도 위 속과 같은 산도와 온도를 유지하며 쪼갠 장용재와 안 쪼갠 장용재를 각각 넣고 위의 소화 작용을 그대로 재현했는데 안 쪼갠 장용재와 쪼갠 장용재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선 안 쪼갠 장용재, 위 속에서 껍질까지 그대로 보존된 것을 확인. 반면 쪼갠 장용재는 약은 다 넣고 껍질만 남은 상태. 아니 이래서야 어디 장까지 가시겠어요? 벌써 저렇게 돼 있으면요. 장용재는 위산에 녹지 않도록 코팅을 한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 코팅되어 있는 약물을 쪼개면 코팅되지 않은 면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은 위 속에서 완전히 녹아버리기 때문에 장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장에서 작용할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장용재를 쪼개서 드신다면 괜한 짓 하시는 겁니다. 바로 약효가 떨어진 약 아닌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 종류도 다양하고 복용법도 다양한 먹는 약의 비밀. 이젠 약 먹기 전엔 꼭 사용 설명서 읽으세요.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지만 먹기가 좀 곤란하니까 이렇게 코팅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작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는지. 혹시 여러분 먹는 약 잘못 드셨다가 부작용 경험한 그런 기억 있으세요? 저는 그 부작용까지 모르겠는데 그 감기약을 우리나라에서 산 종합감기약하고 미국에서 뭐 약을 샀는데 뭐냐면 그때 미국에서 너무 아파서 감기약을 샀는데 이렇게 마시는 감기약이에요. 그 아기 때 먹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거를 처음에 한국에서 종합감기약 먹고 뭐 좀 안 느낌이 그래서 또 그걸 또 먹었어요. 근데
24시간을 잔 적이 있어요. 그 약의 부작용이라는 게 우리가 약을 잘 몰라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약 사용 설명서는 어떤 데 주의해서 좀 읽어야 되나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대개는 이제 약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말씀을 하거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먹어서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약 사용 설명서는 되게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깨알 같은 글씨로 써 있어서 눈이 나빠지거나 노안이 되시면 되게 읽어볼 생각이 안 나요. 너무 맞아요. 길고 뭐 말도 되게 어렵고 읽기 싫죠. 그렇지만 그걸 읽어보시면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들이 있어요. 지금 홍록기 씨 같은 경우에도 약을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를 같이 먹은 거거든요. 그 안에 있는 항히스타민제라는 게 사람을 졸리게 하거나 사람을 막 기면 뭐 잠을 자는 건 아닌데 자는 게 뭐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에 빠지게 하거든요. 그게 용량이 많아지니까 24시간 동안 일을 도 못 하시고 네, 먹지도 그렇게 못하고 된 그냥 거죠. 계속 이렇게 그래서 약 사용 설명서에 보시면 제일 먼저 써 있는 게 일반적인 주의사항. 예, 한번 써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보면서 예. 한번 얘기 나누죠. 그 일반적인 주의사항도 사실은 제법 길어서 그렇죠. 거기서부터 쭉 읽기가 어렵거든요. 예, 사용상의 주의사항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네. 1번이 경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뭐 의사와 약사랑 상의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준 거를 약국에서 사오죠. 그다음에 이런 환자는 먹지 마세요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먹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거기서 확인 한번 거기까지 하시고 네. 다음 분 뭐 이러이러한 부작용을 겪어봤다거나 또는 이런 약제를 먹었을 때 부작용이 생기신 분들은 주의하십시오라고 또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반드시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게 사용 설명서 읽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보니까 자기 자신의 몸 상태 알아야 되겠네요. 어떤 질환이 있는지도 알고 있어야지 사실 사용 설명서를 읽을 때 그럼요. 예, 이게 소용이 있는 거니까요. 대부분은 자기가 무슨 병이 있는지는 알죠. 당뇨가 있는지, 고혈압이 있는지, 뭐 뇌졸중을 한번 알았는지, 무슨 콜레스테롤이 높은지 이런 정도는 알고 있는 정도고 또 어떤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생겼는지도 대부분은 알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성분명까지 좀 읽어보시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바르는 약 보관법 듣고 고개를 많이 끄덕였어요. 이게 그렇게 1년이라고 해서 또는 2년이라고 해서 그렇게 내내 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했는데요. 예. 먹는 약. 예, 먹는 약 보관법은 어떻습니까? 먹는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먹는 약도 약간 컴컴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먹는 약 중에는 냉장 보관이 꼭 필요한 약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눈에 넣는 약, 그다음에 항생제가 포함된 물약, 그래서 어린아이들 물약 중에 항생제가 들어간 약, 예. 또 그다음에 일부 항암제 이런 것들은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주사약들이 있어요. 예. 당뇨 환자분들이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또는 성장호르몬, 키 크는 성장호르몬이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이 맞는 경우 또 이런 주사약들을 쓰실 때는 반드시 냉장고에 넣어 놓으셨다가 맞으실 때만 꺼내서 맞고 다시 냉장 보관을 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 약들 말고 나머지 약들은 그냥 그 바르는 약과 비슷하게 서늘한 예, 곳에. 서늘하고 약간 어두운 곳에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홍옥기 씨 지난주에 못 보셨군요. 네, 바르는 약. 만약에 유효기간이 2년이다 그러면 연 다음부터 2년이 아니라 그 제조한 다음부터 2년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잘 살펴보고요. 연 다음엔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 내에 사용하고 저한 4년 된 약도 처분을 하는 게 있는데. 좋다고 합니다. 예. 당장 바꾸시죠. 빨리. 예. 근데 그 바르는 약 같은 경우는 이제 손이 아니라 이제 면봉을 쓰라고 예, 예. 저희가 배웠는데 먹는 약은 어떻습니까? 먹는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손 안에는 손바닥 안에나 또는 손가락 끝에는 세균이 엄청나게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세균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한꺼번에 많이 꺼냈다가 내가 먹을 것만 빼고 다시 넣으시면 네. 그 약 속에 이미 세균이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약하고 세균을 잘